각 개인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건 어떤 요소에 의해서 무엇이 도대체 이렇게 결정하게 만들까라는 걸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우선은 행복과 불행은 결국은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자신이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럼 어떤 요소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요소로 인해서 불행을 느끼게 되느냐, 우리는 한번 그거를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나라는 개인을 놓고 볼 때 내가 사람이냐 인간이냐를 한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일 때와 인간일 때를 우리는 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타인이 없어요. 나의 자신이 혼자 존재하는 것을 사람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기억 속에서 또는 내 생각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라는 타인이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 인간으로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가장 우선은 누구나 다 사람이면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거 선택입니다. 내 결정이에요. 나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든가 바닷가에 가서 혼자 산다든가,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거, 타인하고는 하나도 관계없이 나 혼자 자급자족하고 나 혼자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은 내가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인간으로 살 것이냐, 요거는 누구나 다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이거는 오로지 나 자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 하나다 보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즉 내 몸이 결국 뭐냐면 내 생명과 건강, 몸이, 내가 갖고 있는 몸이 생명이 유지가 되고 건강하게 가고,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 뭐가 또 있냐면 내 몸과 건강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살면서 내 마음과, 물론 여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성마음이 존재합니다. 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로우면 그만입니다. 내 마음이. 자,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은 인간이 행복을 가져가는데,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을 가져가는데, 자, 몸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과 성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각자 개인의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우리 몸의 형태는 다르지만 몸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마음과 성마음을 갖고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요. 이거는 태어날 때 사람으로, 일단은 태어나는 순간,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평등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몸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작용되는 원리도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평등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몸이 건강, 생명이 유지가 되고 건강하고 내 마음과 성마음이 안정을 갖게 되면 여기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거리고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내 성마음이 안정을 갖지 못하게 되면 불행을 느낍니다. 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느끼냐면 결국은 내 마음에서 느끼게 되는 건데, 이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는, 사람으로 갈 때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안정되어 있으면 행복으로 느끼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람으로 혼자 살 때는 그래요. 혼자 살 때. 다 필요 없고 나 혼자만 살 때는 요것만 있으면 안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혼자
혼자 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와 함께 살거나 또는 내 아이를 생각을 하거나 또 내 배우자를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친구, 지인, 수많은 사람들이랑 연결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내 몸과 즉 건강, 내 마음 이것만 안정되면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안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느끼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요 마음과 속마음 여기서 느끼거든요. 내 몸이 안정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나만이 느낍니다. 행복과 불행은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기냐면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건 뭘로 결정지느냐. 내 몸이 생명이 잘 유지되고 있고 위기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고 건강하면서 뭘 하냐면 마음과 성이 안정적으로 내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간으로 갑니다.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거든. 다른 사람. 우리는 일명 타인이라고 얘기해요. 내 아이라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타인이에요. 타인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타인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게 뭐냐면 타인과 함께 가면서 우리가 의미, 즉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렇게 마음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인간으로서의 의미, 나의 역할의 개념이거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이 의미는 내 마음에 함께하는 즉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에 행복감정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행복감정. 의미는 인간관계에서 행복감정을 다 필요 없고 인간관계 자체만으로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게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 의미는 이 의미를 갖게 되는 다른 타인이 있을 거예요. 이 타인을 이 행복감정을 느끼게 하는 건데 요때 뭐를 가냐면 타인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해. 딱히 뭘 안 해도 돼. 존재하는 그 자체를 행복으로 느낍니다. 존재하는 그 자체를. 그래서 여기는 이 의미에 관련되는 타인과 관계되는 쪽에서 행복감정을 느끼는데 타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 어디서? 마음에서. 그래서 이 뭘 가냐면 마음에서 인간으로서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사람으로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으로도 행복하지만 사람으로도 행복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때 뭘 가냐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락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뭐를 느끼냐면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막 감동적이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느껴집니다. 이 편안함을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불행을 느끼게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이 의미에서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거는 뭐냐면 더 좋은 인간과 더 좋게 만들고 싶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되는데 존재하면 하긴 하는데 그거를 더 뭔가를 더 잘하려고 또는 잘해달라고 하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욕심. 욕심은 우리 왜 많이 욕심 내잖아요. 넌 더 잘 돼야 돼. 나 이렇게 되니까 너가 나한테 더 잘해줘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욕심이거든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인데 여기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든가 또는 타인이다 보니까 나와 타인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스트레스, 상처가 발생을 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이 우리가 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중심으로 너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 이 타인한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타인한테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너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자기중심으로 가든가 또는 나는 너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내가 알아서 내 거를 다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막 이렇게 하는 타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러면 불행해집니다. 이러면 이유야로 막론하고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어디가? 내 마음과 속마음이 불행해집니다. 이게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의미가. 그래서 의미라는 개념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인간관계, 타인의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 자체에서 느끼는 행복감정이거든요. 이게 의미예요. 그래서 그 자체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예를 들어 내가 연애를 한다. 지금 연애하고 있는 애인이 있어.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해요. 그냥. 내 아이가 태어났어. 내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해요. 그런데 내 친구가 있어. 내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해요.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가는 순간부터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행해지요. 이게 이 의미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꼭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냐? 안 가져가도 돼요. 왜? 아까 얘기했죠. 사람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많거든요. 뭐가?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리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없어도 돼. 내가 그거 만드는 시간보다는 차라리 그냥 혼자 편안한 게 좋겠어. 라고 가면 돼요. 이제 의미는 선택사항이지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는 사람이에요. 여기 필수는 사람이에요. 이걸 기초에다 두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런데 선택을 했는데 내가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의미를 갖지 않으려면 결혼 왜 해요? 안 해도 돼. 연애 안 해도 돼요. 왜 해요? 의미 따위가 왜 필요 없는데 왜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관계를 안 맺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애 안 해도 돼. 결혼 안 해도 돼. 아이 없어도 돼. 없어도 돼요.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다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는 이상해요. 왜? 기초 행복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가면서.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의미. 그런데 선택은 선택인데 내 인간관계에서 내 배우자가 생겼어. 애인이 생겼어. 배우자가 생겼어. 또는 내 아이들이 생겼어. 내 가족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인간관계에서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행복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의미라는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이거를 벗어날 거예요. 욕심을 부린다든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기중심 또는 타인중심으로 가거나 또는 타인들에게 뭐를 합니까? 내 아이가 이번에 이렇게 돼서 잘난 체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과시용. 그리고 내 부모님이 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뽀대내고 막 이래. 내 배우자가 이 정도 되니까 니들이 감히 이게 우월감이거든요. 자기 과시와 우월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의미를 이용하는 사람. 이게 다 불행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배우자 뭐 이런 의미가 만약에 형성이 돼 있어.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가는 게 바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안 만들어졌어. 안 만들면 돼요. 안 만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러나 만들어졌어. 그럼 만들어졌으면 그 의미라는 개념에서 행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행복. 그거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됩니다. 거기에 욕심을 부린다든가 서로 간에 문제 발생됐으면 빨리 안정시켜야 돼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갈 수 있게. 그리고 자기 중심이다, 타인 중심이다 아니에요. 서로 상호 오락가락 해가면서 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 상대가 필요할 때 이게 서로 교환해 가면서 안정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자기 과시 우월로 들어갔다 이건 끝난 거고요. 이 다 불행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자, 이게 의미입니다. 인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갔어. 부모님이 계셔. 부모님은 나에게 의미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요. 그냥. 그런데 부모님이 나한테 안 해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해줘가지고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이제 욕심에 부모님이 나한테 존재하는 건 행복한데 더 잘해주지 나한테 이렇게 가는 순간부터 이제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사항은 선택사항인데 이 의미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욕심을 갖거나 문제 발생하고 자기중심 또는 타인중심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자기과시 또는 우월로 가게 됐다. 그러면 이유야로 막론하고 의미는 깨진 거예요. 의미는 끝난 거예요.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자체를 있기는 있는데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 버립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 관련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도 그렇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형성되는 의미는 인간관계에서 타인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런 기본 개념에서는 불행으로 가게 만드는 것보다는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게 느끼는 이게 진정한 의미라고 하면 돼.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 관계는 의미가 아니에요. 깨진 거예요. 의미가 아니에요. 깨진 거예요. 깨진 거.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감정만으로 먹고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가 필요하냐면 물질의 가치가 필요한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이제 이때 가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치도 뭘 합니까? 인간관계에서 뭘 만들어가냐면 물질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물질이라는 게 돈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업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즉 인간관계가 아닌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가치에. 그래서 인간관계가 왜 필요하냐? 요 물질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인간관계 속에서 요 목적으로 갖게 되는 거 이거를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치를 우리는 흔히 많이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인간관계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돈도 좀 생기고 내가 직업도 갖게 됐고 다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 사회적 지위도 만들었고 뭐를 했고 공부하고 있고 뭐 다 좋아요. 가치 추구를 하고 있어. 요렇게 이루어진 걸 가지고 언제 느끼냐면 요 물질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뭘 해야 돼? 존재하는 거를 누려야 돼요. 존재하는 거를 누릴 때 행복합니다. 존재하는 거를 누릴 때. 자, 그러면 물어보죠. 의미 없이 나 인간관계 내 관련돼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어차피 그대지 파괴만 안 시키면 되거든. 어차피 그러면 불행으로 간 거니까. 이거 파괴하면 무조건 불행해져요. 파괴하면. 자, 그래서 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가치도 마찬가지로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만들기 시작하고 가치를 뭔가를 돈을 벌기 시작했다. 직업을 갖기 시작하고 자격을 취득하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왜? 어차피 물질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뭔가를 갖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누릴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뭘 가냐면 내 사람으로서 행복이 기본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의미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가치는 존재하는 것을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누린데. 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가냐면 요걸 누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편안합니다. 이제 살 것 같아. 내가 그동안 개고생했는데 이제 이거 물질 하나 가지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좀 편안한 것 같아. 그러면서 뭘 합니까? 편안하지요. 안락한. 남들은 조만한 곳에서 이렇게 살지만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넓은 데서 좀 살기도 하고 남들은 밥 먹기도 바쁘지만 나는 반찬을 뭘로 먹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뭐하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면 평온하면서 안락함을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풍요롭다라는 걸 느껴요. 이렇게 누릴 때 느끼는 거거든요. 요게 느껴질 때 이제 행복을 느낍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가치를 불행으로 만드는 역할을 뭘로 하느냐? 욕심을 부릴 때. 똑같아요. 더 많이. 그러면 불행해요. 못 누려요. 욕심을 부리면 누릴 겨를이 없어요. 그걸 또 계속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누리면서 욕심을 부리면 되죠. 그러니까 누릴 때는 요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많아지거든. 많은 만큼을 또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욕심을 갖게 되면 더 많이 뭘 하고 이렇게 갑니다. 또 뭘 갑니까? 가치, 즉 물질을 이거를 내가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가치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불행해집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안 되겠어. 너의 것을 뺏어야 되겠어. 그래서 빼앗거나 또는 뭡니까?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한테 내 물질을 뺏겼어. 빼앗거나 뺏기거나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면서 뭘 가냐면 내가 지금 너보다 가치가 이게 엄청 크기 때문에 나는 최고인 남자야, 최고인 여자야라고 자기를 굉장히 과시하고 우월감을 갖습니다. 이거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일로 가면은 일단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가치는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를 필요로 해서 타인들 거를 빼앗아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엄청난 불행 속으로 들어갑니다. 불행. 자, 그래서 이 가치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와 가치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타인과 연결할 때 행복을 만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의 방법.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근거로 하는데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러면 의미도 필요 없고 가치도 필요 없어요. 왜? 혼자 사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살 것이냐? 사람으로 행복하게 가느냐?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기본에다 두고 그리고 내가 의미를 갖거냐? 가치를 갖거냐? 두 개 다 가져갈 거냐?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인간관계 안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인간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일단은 자기 사람으로 살아. 그러면 다른 인간관계, 그럼 의미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뭐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필요해요. 나의 요것만을 위해서. 내 몸, 그 다음에 내 생명과 내 건강, 내 마음과 성망, 요것만을 위해서 나머지 다른 사람, 타인들도, 내 아이들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내 배우자도 필요한 거고, 그 배우자 걸 다 뺏어와야 돼요. 아이들 것도 다 뺏어와야 되고, 인생을 그렇게 뺏어오는 거에서 내가 평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다 무너진 거예요. 인간관계에선 의미와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은 존재하는 그 자체 또는 존재하는 걸 누리는 거, 이게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길이거든요. 물론 기초는 내가 안정돼야 돼요. 사람으로 안정되는 거.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몸과 마음을 갖고 평등하게 똑같이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이제 인간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만드냐면 의미와 가치에 관련된 부분이 만들어요.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 벌써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딱 태어나는 순간 이걸 갖는데 태어나자마자 인간으로서 의미, 즉 누군가가 부모님이 계세요. 나한테. 부모님 없이는 내가 태어나기가 불가능하니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날 버렸어.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 문제가 발생했죠.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태어나서 분명히 행복하게 안정되고로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불행해지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인간관계. 여기를 완전 차단하던가. 완전 차단하면 못 살죠. 왜?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 인간관계 다루는 방법도 모르죠. 가치, 즉 물질을 만드는 거, 사람들이랑 경쟁해서 이기고 이렇게 가면서 가치를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내가 지금 현재 가면서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에게 진짜 의미의 인간관계냐 아니면 가치의 인간관계냐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근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의미에 관련되는 것도 막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은 이렇게 돼. 나도 그 비교하면서, 즉 상대를 비교를 해요. 상대의 의미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을 하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욕심. 타인과 비교하는 거예요. 또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려고 들고 그렇게 됨으로써 뭘 갖냐면 결국 불행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불행이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면서 무엇을 도대체 이렇게 갖고 가고 있느냐.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는 제1번은 이거는 기본이에요. 왜? 이건 필수적 근본이에요. 나는 안 변해요. 사람인 나는 안 변해요.
지금 이렇게 있다가도 어딘가에 가서 혼자 딱 되면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내 몸이, 내 마음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일단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행복을 기반에다 일단 두고, 그럼 행복을 기반에다 두고 의미가 존재하고 있느냐에 행복을 가지고 가느냐. 가치가 만들어진 것에서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게 행복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행복을 결정지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큰 건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는 건 행복 결정 요소가 아니에요. 뭐가 결정 요소냐면 의미 없어. 그러면 의미에서 행복을 안 느껴도 돼요. 왜? 나는 기본적으로 안정돼 있으면 행복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치에서 나는 이 의미, 애들이 존재하는 거, 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런데 가치 쪽에서 물질을 잃은 게 없어가지고 뭐 누릴 만한 것도 딱히 없어. 그러더라도 행복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을 내가 하게 되는데, 내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때 제일 필수사항이 뭐냐? 내 자신의 사람으로서 행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안정화되는 것이 제1번. 두 번째는 뭡니까? 의미가 있으면 의미에서의 행복. 가치이다 그러면 가치에서의 요 행복이 요걸 누리는 거예요. 요게 안 있는 무조건 불행해져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의미와 가치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작 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있고 가치에 물질에 관련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고 있게 되면 의미와 가치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이 행복이 아니라 인간에서의 마음과 속마음에 관련되는 게 불행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려고 그러면은 사람으로 행복하던가, 그런데 인간으로서 타인과 의미, 그 다음에 타인과 함께 이 물질에 관련된 걸 누리면서 갈 것이, 이게 행복을 결정져요. 이거 외에는 무조건 불행해져요. 자, 그런데 내가 안정이 안 돼 있어. 여기가 불행해. 내 자신이 사람으로 있는데 여기가 불행해.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안정이 안 되면 무조건 불행을 느끼거든. 안정이 안 돼 있어. 이 사람이 안정이 안 돼 있어. 이 사람이 인간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의미 다 깨지고 가치 다 깨져요. 무조건 불행해져요. 뭘 가져도 다 불행해져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혼자 무서워지고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 내 자신이 지금 사람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사람으로 행복한 게 기본. 근데 사람으로 불행하다? 뭘 해도 무조건 불행해져. 인생 전체가 불행해요, 그냥. 그래서 제일 우선은 사람으로서 행복함을 만드는 게 1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의미가 있어. 그러면 내 아이가 나에게는 의미야. 나에게는 내 아이가 의미 있는, 정말 소중해.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막 화내고 짜증내는 것만 봐도 그냥 좋아. 애가 너무 좋아. 왜? 내 아이라서 너무 좋아. 아,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만 가끔 생각해보면 짠해. 그렇게 싫었던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존재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를 갖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라고 이렇게 느끼는 자체는 의미가 안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서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간으로서 의미에서도 행복감을 느끼면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돈이 많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의미 따위 필요 없어. 그러면 내 아이들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 돈만 주면 돼. 애들은 알아서 클 테니까. 관심 없어요. 잘 돼야 돼. 왜? 내 돈 벌려면 얘가 잘 돼서 나한테 뭔가를 뽀대내게 해줄 거야. 그건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아이가 뭘로 바뀌었냐? 가치로 바뀐 거예요. 이 다 가치가 인간관계 행복감정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물질관계로 바뀐 거예요. 대신 이제 아이들이 앵벌이 시킨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킵니다. 왜? 그래야 내가 뽀대낼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느낄 수 있고. 그거는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들을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거에 앵벌이 시키는 거랑 같아요. 뭐를 가냐면 돈 벌어오라고 앵벌이 시키는 거가 있고, 아주 훌륭한 지위에 이거 앵벌이 시키는 거야. 내가 못했으니까 네가 이뤄. 그래서 나는 그걸 누릴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해. 아니거든요. 아이를 내 가치 추구해. 그건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아니에요. 목적이 생겨버리니까. 물질의 목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의미는 깨버린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깨버린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아이와 연결되면 무조건 불행해져요. 행복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아이와 연결되면 무조건 불행해지고 아이가 얼마만큼이 더 이래서 이제 수지타산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불행해져요. 무조건. 의미가 깨지면 의미를 내가 깨버리게 되면 인간관계 행복감정이 아니라 인간관계 즉 그 의미였던 사람은 무조건 나에겐 불행 요소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냥 없어. 그냥 불행.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자기중심 아니면 타인중심으로 가게 되고 과시형 우월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 의미를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내가 깨는 거예요. 차라리 인간관계 딱 끊어놓고 내 아이다. 그럼 고아원에 그냥 가지고 고아원에 차라리 얘 클 때까지의 비용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것만 해서 정산 받으면 돼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히 애는 잘 커요. 애는. 그나마도. 자기 손으로 자기가 의미를 깨버립니다. 옆에다 둬놓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시켜요. 애는 하기 싫다는데 계속 시켜가지고 일단은 좋은 학교를 보내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도 높아져야 되고 왜 높아져야 돼요? 애를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과시용이거든요. 이게 내 과시용. 그렇게 살아요. 왜? 우리는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안정돼서 행복하게 간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살아가다가 이거 다 선택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복의 선택사항이에요.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이 선택사항인데 했으면 깨면은 내가 불행해져요. 이걸 깨버리면 내가 불행해진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늘 뭘로 갑니까? 의미와 가치로만 가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안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의미, 가치 추구만을 계속 강조를 해버리게 되면 사람으로 불행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워지게 되고 건강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마음에 문제 생기고 성마음에 문제가 딱 발생했다? 어떠한 인간관계를 가더라도 의미와 가치의 인간관계는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뭘 해도 불행해져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땐 대단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불행 그 자체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불행 그 자체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행복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행복으로 갈 것이냐 인간의 행복으로 갈 것이냐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행복은 필수로 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사람의 행복을 인간의 행복과 결합을 해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은 인간관계에서 행복감정 인간관계에서의 물질을 취득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 사람에서는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어느 놈이든 다 똑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행복을 할 거냐 불행할 거냐는 건 똑같아요.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 행복할 거고 많이 갖고 있다 적게 갖고 있다는 건 사람에게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그런데 인간으로 갈 때는 조화라는 게 필요해요. 조화는 뭡니까?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함께. 여기에서 내가 특출나다 뭐 여기서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뭘 깨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요. 내 아이가 이렇게 간다? 내 아이는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아니에요. 가치의 하나예요. 물질의 하나예요. 내 아이는. 내 배우자가 뭐 이렇게 간다? 그럼 뭐예요? 내 배우자는 물질의 하나예요. 말 그대로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에요. 돈 버는 기계지 나의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를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이루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깨버렸잖아요. 무조건 불행해져요. 무조건. 무조건 불행해져요. 자기 손으로 불행을 만들어 놓고 딴 데서 자꾸 대체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의미가 깨지게 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치를 가지고서 만족을 하려고 들어요. 자꾸. 대리만족이라 그래요. 가치. 그래서 소비도 하고 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계속 불행해지는 이거를 채우려고 과소비를 하게 돼. 과소비라는 게 뭐예요? 왜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내가 벌어서 이렇게 해서 누리면서 이렇게 편안하고 풍요롭고 이렇게 누리면 되는데 과소비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더니 과시욕도 있고 우월감도 있고
빼앗는 거. 그래서 과소비할 때도 내가 이 정도를 해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뭘 가져오겠지, 이런 식으로 목적이 다 있어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왜 생기느냐? 의미를 깬 사람들은 가치도 어차피 깨지는데 결국 뭐야? 의미를 대체하는 정도로 그만큼을 투자를 해, 자기가. 그래야 안정된 것처럼 느껴요. 그러면 점점 사라지겠죠, 여기가. 물론 내 아이들도 다 어디가 있어요. 의미를 다 깨버렸으니까. 내 아이들도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난 불행해요. 무조건 불행해져, 애들을 보면은. 그런데 애들이 나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있어? 그럼 안 불행해요. 왜? 만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뭐예요? 애들은 그냥 가치 하나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와 가치, 요거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 것이냐. 여기에 필수가 뭐냐? 내가 누구나 다 공평한, 평등한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도 뭐 특별한 거 있어? 태어날 때 어차피 빨개 먹고 태어나가지고 몸과 마음 가지고만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은 가난해. 이제 우리 집은 가난해가 여기서 나오는 거. 우리 집은 엄청 부자였던 거 태어나서 보니까. 그 내가 선택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깨기 시작을 하면서 본인들의 인생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이게 없었어. 그래도 욕심 안 가지고 그래도 나와 함께 가고 있는 내 아이들, 그 다음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그래 언젠간 좋아지는 날이 있겠지. 열심히 가면서 물질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예요. 그때가. 근데 언제부터 불행해지느냐? 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깨기 시작.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는 행복하게 일단 나는 몸과 마음이 안전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고, 왜? 사람으로서 불행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는 최소한 아이들이 의미와 가치, 인간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할 거예요. 어차피 선택 요소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로 나오기 전까지 부모로서 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을 갖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아이들 때부터 돈 벌어 와라. 얘는 나쁜 애니까 무조건 사귀면 안 되고, 좋은 애, 공부 잘하는 애를 사귀어야 된다. 인간관계 그러면 안 돼. 뭐래. 난리가 아니죠.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다 내 가치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요. 내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가치일 뿐이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매달려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팽개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보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내 편하려고 애들을 막 없애버리고 막 이상한 짓들을 막 해요. 왜?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그냥 물건의 하나예요. 그냥 물건의 하나. 이게 우리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정하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는 맞는데, 무엇이 결정을 하느냐? 사람으로서의 행복, 안정, 그래서 행복. 그 다음 인간으로 내가 의미와 가치를 이걸 가지고 있다면 안 깨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존재하는 것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져요. 얼마만큼? 가진 만큼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하다? 아니에요. 가난해도 행복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이미 몸과 마음이 안정돼서 행복해. 근데 의미에서 내 부모님과 내 가족들과 내가 그냥 같이, 비록 좀, 좀 들먹더라도, 아니면 비록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풍요롭진 않지만, 그래서 같이 있더라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여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깨버림으로써 이제 자기 자신을 그냥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냥 가족 그 자체가 불행이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치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내 가치를 가져간다 그러면 이 가치가 내가 깨버린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치는 내 불행을 위해서 써요. 그래서 욕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뺏고 빼앗기는 이런 경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과시와 우월하고 그러다 누군가가 과시하면 깨갱거리고서 그 사람 밑에서 어떻게든 뭘 뜯어 먹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글로 몰고 가요. 왜? 우리가 그거를 노예라 그래. 돈의 노예가 되든가 권력의 노예가 되든가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바로 이 가치가 문제가 불행해지면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거기에 매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안정되는 행복 그리고 의미와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을 깨지 않고 존재하는 거예요. 행복. 그런데 내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부모님도 몰라 누군지를 그러면 일단은 의미에 관련되는 부모님과 의미에 관련되는 건 없어요. 단절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없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깨면 안 돼요. 그 자체를 유지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형태로 결국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나. 그러다 내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의미와 가치에서의 행복. 이게 바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타인은 내 행복과 불행의 결정 요소가 전혀 해당이 안 돼요. 타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타인 때문에 내가 불행, 여기에 의미에 관련되는 거, 가치에 관련된 부분을 가만히 가면 여긴 타인과의 인간관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인간관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물질을 위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물질만 갖다 주면 되지 이 사람들이 존재 유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가 존재하느냐는 안 중요해요. 내 아이가 갖다 줘도 근데 아이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 즉 의미가 전혀 아닌 인간관계,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인간관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물질을 만들어주는 요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거 요게 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인이 내 물질만 만들어주면 됐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못해요. 결정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또 타인이 있어요. 인간관계. 우리가 의미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요때 타인은 뭡니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인데 요 타인이 나에게 인생을 좌지우지지 않아요. 왜? 그 타인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 행복인데 그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해. 안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내 기본적인 행복만 가져가면 돼. 타인이 내 아이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의미에 관련되어 있는 인간관계든 가치 추구의 인간관계든 타인은 내 행복 불행을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행복 불행은 내가 결정을 해요. 내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타인이 결정해 주는 줄 알아요. 이 물질들이 나의 행복을 결정해 주는 줄 알아요. 내 아이가 잘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타인은 나를 행복 불행을 좌지우지지 않습니다. 이건 오로지 나만이 행복 불행을 좌지하죠. 내가 어차피 느끼고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만이 느끼고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요소로 가느냐? 사람으로서의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것. 그걸 기반에다 두고서 의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를 물질을 만들었다? 그럼 그걸 누리면서 그냥 행복하게 만들면 돼요. 이게 행복의 결정짓는 요인이에요. 이거 외에는 무조건 불행해져요. 무조건. 불행해지면 불행해질수록 불행하게 살기 싫어서 자꾸 뭔가를 뺏어서 자꾸 충족을 시키려고 해요. 충족을. 그러다 보니까 타인 거를 뺏어야 돼요. 이제 불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불행으로. 그래서 내 아이도 그렇고 내 배우자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결정하게 돼. 그러면 나를 제일 먼저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다. 내가 좀 답답하고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1번이에요. 1순위 무조건 이 밑에는 둘째 치더라도 몸과 마음을 일단 기본은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기본, 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1번. 그 다음에 의미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내 자신을 만들어가면 돼.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해. 그래서 뭔가를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목적을 갖는 순간 이거는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건 무조건 가치라니까. 깨버리는 거야. 내가 깨버린다니까. 그래서
내 행복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를 안정시키는 게 1번, 두 번째는 의미를 안정시키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조금씩 누려가면서 유지하고 관리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가치는 필요한 것에 내가 이렇게 안락한 풍요로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행복을 조금 이렇게 유지하고 조금 옆에서 우리가 왜 밥을 먹는다라고 할 때 반찬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걸 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밥인지 반찬인지 몰라. 반찬을 주식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밥을 반찬으로 먹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 주식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게 되면 결국은 행복과 불행은 내가 결정하는데 어떤 것들이 결정을 하느냐. 나의 몸과 마음 안정, 그리고 난 다음에 의미의 안정, 즉 내가 의미가 안정이 되면 돼요. 상대는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먼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상대도 서서히 안정이 돼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뭐 요만큼 있어? 그러면 요걸 어떻게 가고 뭐라고 그러면서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 이걸 누리면 돼. 그러면은 내가 안정이 되면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내가 느끼게 됩니다. 돈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많으면 자, 이것도 안정돼 있고 의미도 안정됐어. 근데 여기에 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들어와. 일도 잘 되고 있고 뭐도 잘 되고 잘 들어와. 그럼 누릴 만큼 누려가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렇게 되면은 평안해지고 행복해져요. 이거는 꼭 뭐 누구한테 어쩌고 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나를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좀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한테 요게 필요하구나 해서 좀 나눠주고 뭐하고 그게 이제 기부고 그게 이제 함께 가는 사회적 가치의 하나인데 그렇게 가는 거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어. 백날 첫날 기부해봐야 어차피 다 무너뜨리는데 다 써요 그거. 그 백날 해봐야 답 안 나와요. 이게 행복을 불행을 어떤 것들이 결정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 그래서 나를 한 번쯤은 다시 만족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행복이 되느냐가 알아야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 내 아이들이 옆에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막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아빠한테 막 화를 내고 이놈도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화를 내겠어. 그래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렇게 몇 번 하면요 애들도 바뀌어요. 얘들도 내가 안정이 돼서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면 따라서 의미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함께 나기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타인들이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건 무조건 불행한 인생이야. 그냥 못 벗어나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한 번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벗어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그 방법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이렇게 잘 지내야 행복해진다. 아니라니까. 내가 행복해져야 그 다음에 타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져야 내 아이들이 존재하는 거고, 내가 행복해져야 내 배우자가 존재하는 거고, 내가 행복해져야 내 부모님과 행복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